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8,8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3%, 에이다, 솔라나, 도지도 마이너스로 우리 리플 플러스 제외하고는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고요. 이탈리아 총선 새벽에 진행이 되었는데 출구 조사에서 극우 성향이 멜로니 당선이 유력하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 중입니다. 러시아도 9월 23일부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합병한다고 투표 중인데 이탈리아까지 친러시아 우파 성향이 멜로니 총리가 당선이 되면 시장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이탈리아가 당장에 EU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이탈리아 역시 고물가 고금리로 민심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우파 세력들 여론몰이에서 어떻게든 EU 탈퇴하는 분위기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EU가 분열되면 미국 나스닥도 충격이 크게 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안정적으로 유럽 수출하는데 타격을 받는 거죠. 러시아는 유럽이 분열할수록 나토 군사력 약해지는 거니까 러시아에게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합병 투표 9월 23일부터 5일간 진행 중인데 2014년 크림 반도체처럼 주민 대부분 합병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찬성을 안 하고는 있지만 미국하고 유럽 인플레이션이 높고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반대하는 척 하다가 2014년 오바마 때처럼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러시아 합병 투표나 이탈리아 우파 총리 당선은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 중인데 이번 주 핵심은 9월 28일 발표되는 마이크로 나이키 어닝입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실적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실적은 확실히 100% 나와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미국 주식 보면 역대급 높은 풋옵션 비율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 최신에 나왔습니다. 코인으로 치면 대량의 숏포지션 들어간 건데 투자자들 대부분 추가 하락 더 크게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미국 역대급 금리 인상, 내년부터 경기 침체 공포 뉴스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풋옵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락 베팅 투자자들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공매도 숏포지션 같은 경우 실제로 시장에 주식 코인을 사서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로 주식 계속 사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구조죠. 나스닥도 9월 10일 최저점 폭락 크게 오고 8월 어닝 시즌 여기부터 반등을 했었는데 여기 반등 올 때 순수 자본만 진입한 것이 아니라 하락 베팅 투자자들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했다 볼 수 있습니다. 숏포지션 청산으로 말아 올려도 나스닥 주가 방어하는 데는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죠. 때문에 미국 언론들 최대한 공포 분위기 만들어서 더 하락 올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러운 호재가 하나 나오면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숏포지션 풋옵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락하게 되면 기관들 손실만 오히려 커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반등 만들고 나서 하락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번 주 비트코인 숏포지션이냐 롱포지션이냐 확실히 알 수 있는 날은 여기 빨간색 마이크로 나이키 2분기 어닝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9월 27일 파월 의장 연설은 프랑스 파리하고 화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9월 29일 목요일 마이크로 나이키 어닝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금요일 PC 미국 소비 지출 물가 지표 발표가 됩니다. 9월 30일 PC 예상 지표는 6.2% 컨센서스로 YOY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0.1% 줄어든 수치지만 MOM 여기 전월 대비 봤을 때는 오히려 0.1%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13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주하고 마찬가지로 하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는 거죠. 파월 의장이 9월 20일 금리 인상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긴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PC나 CPI 물가 쉽게 하락을 안 하니까 강경한 태도를 유지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이미 높을 거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9월 29일 마이크론 반도체 첫 2분기 어닝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미국 나스닥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나스닥 움직임 2008년에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2007년 10월 고점 찍었고 12월 꼬시기 반등 이후 3월까지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9월 28일 최근하고 비슷하게 어닝 시즌이었는데 당시에 미국 은행 실적을 열어보니까 불량 채권이 넘쳐났고 기업 주가 폭락에 나스닥 두 달 만에 마이너스 39% 폭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미국 IMF 금융위기 다 겪어서 은행 구조는 매우 튼튼하지만 문제는 스타트업이나 적자 기업들 최근 높아져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100% 2008년하고 같은 움직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핵심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기업들 어닝이 나스닥 코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08년에도 기업 실적 부러지고 주가 하락 크게 왔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9% 되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0% 이상 더 크게 폭락이 올 수 있겠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04년 여기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연준에서 기준금리 4.5% 올리고 1%에서 5.25%까지 2년 만에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미국 은행들 실적 경쟁에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대출해서 직구매를 시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못 버틴 채무자들 파산하면서 은행에 빚 못 갚고 은행의 부실은 더욱 커졌었고요. 올해 연말하고 내년까지 연준이 인상하는 금리 수준 역시 2008년하고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다. 여기 예상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상 인플레이션율도 쉽게 하락 안 하고 금리도 높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 존재를 하죠. 글로벌 어느 국가나 미국 경제 산업에서 약한 고리가 펑하고 터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 여기 더블 바텀 이중 바닥 찍고 이후로는 편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부실은행에게 역대급 자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또 높아진 금리 한 번에 내려오면서 2년간 제로 금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바닥 타이밍이 오면 우리가 모아도 현금 빠르게 진입을 해서 주식이나 코인 싹 쓸어 담으면 좋을 듯 하고요. 2008년 이후 편안하게 미국 주식 2021년 10년 넘게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고 해도 2008년 미국 주식 매수를 했었다면 나스닥 저점이 1200포인트였기 때문에 4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최근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입니다. 현금 많이 들고 계시는 우리 중경투자객들 최고의 타이밍이 점점 다가온다 볼 수가 있고요. 중경투가 시그널들이면 저점에서 싹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미국 대표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S&P 500 지수 흐름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선은 연착륙 왔을 때 S&P 2024년까지 흐름이고 아래는 경착륙 왔을 때 예상 움직임이고요. S&P는 미국 핵심 기업만 모아둔 지수인데 2분기부터 실적 나빠지면서 하락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그나마 잘 버티는 기업은 10월 19일 어닝이 있는 테슬라하고 애플이고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만약에 어닝이 나쁘게 나오면 미국 주식 나스닥 폭락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무엇보다 중국에서 판매량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4 프로도 새로운 기능 추가를 하면서 글로벌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요. 한국에서는 9월 30일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론하고 나이키 어닝 나쁘게 나와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10월 연말로 갈수록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하고요. 테슬라 글로벌에서 잘 팔리는 것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차가 연비 경쟁에서 우수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테슬라하고 중국 전기차 니오 샤오펑 니오토 경쟁을 하는데 솔직히 중국 차들하고 테슬라 미국 자동차 경쟁 자체가 안 되죠. 미국 제품들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테슬라 차량만 봐도 새로운 기능이 우수한 것보다도 기본에 충실하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중고 가격도 방어가 잘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 테슬라가 잘 버텨준다면 대량의 풋옵션 숏포지션 형성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나 코인 반등 나올 가능성도 10월에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하는 와중에도 우리 리플 700원 부근으로 상승을 잘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경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서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당장에는 마이크로 어닝이나 나이키 어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상승하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한 일부 리플만 홀딩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작년 4월이나 10월 이렇게 한 번에 하락을 크게 할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다음 반등까지 가져가면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리플은 무엇보다 개인 비중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나스닥 비트코인 하락하면 따라서 하락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때문에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하락할 때 모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알트코인 흐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4만원으로 7월 2만원 부근에서 상승 이후 4만원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2만원 부근으로 떨어져야지 알트코인 저점이 나온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 97원 부근까지 테슬라 AID 어닝 호재로 상승했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쌍봉 찍고 하락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번 모아갈 만한 코인이다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